만약 그때 김민당이 그거를 스톱을 시켰더라면 그로부터 8년 후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부터 1년도 채 안 된 90년 10월 달에 독일은 통일되지 못했을 겁니다. 통일이 다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 사람들은 이 정책은 계속돼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햇볕 정책이 10년 동안 계속돼 왔는데 그게 10년 동안만 계속되다가 11년째 스톱이 되면서 죽도밥도 아닌 일이 돼가지고 그 세월이 또 9년씩이나 가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렵지만 어렵사리 약간 지혜를 발휘해서 미국과 관계를 우리가 중재해서 정상회담을 시켜주고, 그리고 미국 관계가 좋아지는 그 틈새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려고 해서 했던 것이 4.27이고 9.19인데 그걸 어떻게 또 다시 또 미국의 견제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북한이 저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한번 겪어놨으니까 이제는 우리 정부가 이제 떳떳하게 미국한테 자 이제 그만 팔목 잡아라.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냥 죽을 뻔했다. 평화가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솔직히 까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사건건 발목 잡았던 것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어떻게 비핵화하고 남북관계를 병행하라고 그러냐. 비핵화는 30년이 넘어도 해결 안 되는 도라미 타블인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걸 거기다가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남북관계를 연계시켜가지고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된다. 2인 3각으로 가자는 식으로 그냥 이건 안 된다. 비핵화는 어차피 시간이 걸릴 문제고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서가면서 북한을 잘 부술려가지고 그들이 미국과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 말을 좀 잘 듣도록 교육을 시켜놓을 테니까 그 시간은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이거 풀어라. 그런 식으로 미국을 좀 설득하는 노력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래 얘기 없이 말을 끊는 걸로 유명한데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끊기 잘했죠? 네. 예. 저희가 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한 분만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관님의 답변이 얼마나 길느냐에 따라서 하나 추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 뭐 짧게 할 테니까 네. 이제 여러분이 하세요. 아, 내가 여기까지 지금 1시간이 넘게 와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기름값은 빼고 해야 될까? 장관님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은 저희들 시민사회에서는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의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이 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당이나 거기에 뒷받침해주고 있는 보수 세력들, 보수라고 볼 수 없는 수세력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시민사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갈 때도 유엔사의 허락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것이 사실인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뭘 하라고 받아요? 아니 판문점 넘어갈 때 DMZ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대통령도 사실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그건 뭐 정제는 좀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요. 장관님 다 아시다시피 한강하고가 정전협정에도 자유항해가 가능한 중립수역이라고 네, 돼 있어요. 예, 되어 있어서 근데 이것을 지역을 가로막는 것이 유엔사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운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좀 아까 여쭤본 것을 팩트를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떻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한 4년 됐나요? 김포시에서 무슨 평화포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쭉 행사를 해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몇 번 거기 가서 강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소설가 칼의 노래를 쓴 소설가 김훈 씨가 원래 이쪽 어디 그 김포 출신인가 뭐 그렇대요. 김포인지 다른지.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그 문헌을 뒤져 보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전협정에 항하고 한강 임진강이건 한강하고 특히 임진강 한강 예선강이 만나는 이쪽은 자유항행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왜 이렇게 군사적으로 그 틀어 막으면서 고기도 못 잡게 하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느냐. 최소한도 임진강도 소위 원래 그 국제법에 의해서 소위 그 국가 간에 있는 강, 국제 하천이라고 합니다만 국제 하천의 경우에는 상륙만 안 하면은 그 물에서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법적으로는 중간 지점이 경계선이 되거나 아니면 최심저 부분 물이 뭐랄까 넓게 흐르다가 또 좁게 흐르다가 뭐 이런 데는 최심저 부분을 쭉 있는 걸 국경선으로 삼지만은 물이 풍부한 데는 그냥 중간선을 국경으로 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꼭 국경선을 따라서 다니거나 자기 국경선 자기 국토 쪽에서만 항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음대로 물 위에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못 하느냐. 뭔가 지금 이거 우리가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밀어붙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남북관계가 조금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그때는 사실 시기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4년 전이니까 그 같은 얘기였었고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4.27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고 또 9.19 선언이 이행될 수 있었으면은 미국의 견제 때문에 좀 못했지만 있었으면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그 개념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념이 살아나면은 한강 하구나 여성강 하구, 임진강 하구는 얼마든지 자유항행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얼마든지 공동어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돈이 없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그 정전협정을 잘 해석하면은 얼마든지 댕길 수 있는데 난 갈 거야 하고 이제 그 무슨 뭐 모터보트 끌고 올라갔다가 저쪽에서 총 쏘아버리면 끝이니까 남북간에 분위기가 좋을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위해서도 지금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 그 여건을 빨리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안 되는 거 한 가지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수구세력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냉전 시대, 그러니까 미소 대결 냉전 시대 남북도 도리 없이 각각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남북 대결 적대 시절에 구축된 좀 분단 시대에 구축된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대북 적대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이 있어요.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남 적대의식 또는 적대관계의 그 틀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고관대장이 되고 피해를 달고 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이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때 번 돈 때문에 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시절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소위 현상 유지를 바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화해 협력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은 타파가 돼야 되는데 현상 타파 세력은 뭐 쉽게 진보 세력이고 현상 유지 세력은 보수 세력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남북 대결 시대에 구축된 기득권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이 깨진 것이 싫어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러놓고는 자기가 시비 걸어놓고는 이거 남남 갈등을 왜 일으키냐. 자기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남남 갈등이에요. 근데 재밌다기보다는 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그런 일에 대해서 민간인이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직선을 못했어요. 그때는 남남 갈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제가 77년에 통일을 들어가서 그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김영삼 정부 들어서 가지고 대북 쌀 지원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왜 쌀을 퍼주느냐,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북 지원을 하느냐, 왜 이렇게 김영삼 정부는 남남 갈등을 유발하느냐. 조선일보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을 한 것이 국민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무턱대고 퍼주는 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이건 남북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지금 하는 짓이지만 남남 갈등을 일으키면서 남북 갈등이 해소가 되겠느냐. 이거부터 해소하라. 남남 갈등이라는 말은 문민정부 때 군사정권 시절에는 감히 쓰지를 못했던 단어예요. 근데 그 보수 세력들이 기득권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 전체는 아니고요. 미국에도 군사복합체와 연결되어 있는 소위 싱크탱크, 군사복합체와 연결되어 있고 군사복합체의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쪽에 대표적인 존 볼턴입니다. 네, 또. 네. 잠시만요. 예. 예. 저는 시장빈 이세고요. 민주평통 이부고도 소속인 이명아입니다. 네. 요즘 다이나믹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사례하시고 이런 데서 지금 마지막으로 독일의 통독 사례를 예를 드셨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누가 됐던 시민단체하고 정권들이 일관성 있게 통일 정책을 해서 통독이 됐는데 우리나라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민주평통위원으로 이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통일 관계에서는 통일부 또 뭐 요즘에는 뭐 각 부처가 다 돼 있죠, 그죠? 외교부에다가 뭐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산자부도 또 각 부처가 다 돼 있고 그러는데 시민단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평화를 베띄우게 하면은 유엔사가 관련돼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통일부를 다 거치고 또 전공도 외교부 하셨잖아요. 그런 장관님께서 지금 민주평통 부의장으로 계시니까 많은 역사를 많이 아시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왜 관련 부처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건 둘째치고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한 정권 안에서도 왜 다른 시각에서 보는지 그래서 시민단체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유엔사는 예, 질문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어디다 연락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평통하고 통일부는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한 말씀만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직접 관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비유한다면 통일부는 부로 가는 기관입니다. 남북 협력 사업을 해야 되니까. 민주평통은 그 뒤에서 통일부나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원만하게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지지를 하고, 그다음 또 그 과정에서 정부나 대통령이 통일부나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좀 추진해서 좋겠다는 정책거리를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아니고, 더구나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지금 관여해서 정신없다, 한 곳은 몰아가다 그러는데 그것은
도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총괄 지휘할 수,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데가 NSC예요. 그러니까 통일면허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산자부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직접 NSC에 관련은 없지만은 거기서 청와대에서 다 그런 조정해가지고 하나의 정부 입장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통일해야 되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시민단체가 뭐 여기저기 가서 허락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법상 도리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하고 있는 뭐 NGO 같은 데서는 일단 거기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그게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래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면 독재예요. 딱 한 분만 더 시간 정말 괜찮으시죠?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아니 바쁘신데 이렇게 오늘 뒤로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오늘 키워드는 배신이다 저는 그렇게 잡고 싶은데요. 북한의 이번 정서도 북한이 좀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 하나 있고, 교수님 짧게 좀 저희 해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사회도 제일 한 것이 미국이 항상 우리를 배신한 것, 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그게 가장 문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배신에 대해서 좀 리스트에서 방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견해는 한나라당 지금 야당보다도 조중동 재벌 언론이 더 큰 것 같고요. 거기에서 미국의 이제 종속적인 이 끝나 그 뿌리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 그래도 김대중 또 참여정부 시대까지만 해도 이 애교 교수님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 이쪽 문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친미적이고 미국에 대한 종속적인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이제 장관님이라든지 이종석 옛날 장관님이라든지 그 몇 분들의 이렇게 에이스권은 다르지만은 거의 전부 정책 자문을 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친미적인 그거가 옛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하고 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좀 다른 점을 그런 점에서 느끼게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대한 우리 이른바 진보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국에 대한 견해 이거가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평화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하는데, 혹시 그쪽 분들하고 많이 견해를 나누신가 그런 것을 좀 못 느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배신이 미국이 우리를 배신한 건 없습니다. 못하게 했지 배신한 건 없습니다. 뭐 해준다고 하고 뭐 안 해 그것이 무슨 배신이고 약속이 뭐 있는지. 1995년 여기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장관님하고 사진도 한번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널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5년에 뭐 배신을 했어요? 아니 아니요. 전쟁 출현 때문에 옛날 노일 전쟁에서부터 가스라데프타 협정에서부터 저희가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따로 한번 토론을 자리를 한번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 배신이라는 표현은 너무 좀 과하고 그건 아니고요. 뭐 미국의 행정부의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관계가 밀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사사건건 우리 간섭을 하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나마 우리한테는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뭐 배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을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 미국 말을 너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에. 네. 바꿔 말해서 대통령 주변에 지구파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주변에 지구파가 있어가지고 미국 말도 들어야 되지만은 북한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식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정책을 건의하니까 대통령이 올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 김연철 장관이 물러나면서 부여된 권한은 적었지만은 짐은 너무 무거웠다는 얘기는 자기는 지구파인데 동맹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리다 가려고 하면은 김구름 벽에 걸리고 저리 가려고 하면 동맹에 걸리고 위로 어떻게 뛰어올라오면 비핵화에 걸리고 그러면서 전부 다 거기서 미국말 듣는 게 좋아 미국이 불편해하는 걸 왜 하려고 그래 하는 식의 통제를 가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아주 고수이 선문다라고 하듯이 얘기를 했지만 실체적인 진실은 난 그거라고 봅니다. 권한에 비해서 짐이 너무 무거웠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지구파가 그렇다고 지구파로 처벌하는 건 아니에요. 골고루 배치가 돼 있으면 뭐 5대5 정도로 50대50으로 배치가 돼 있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견제를 하고 반대를 하다고 설득해 나가면서 나가는데 그게 없으면은 꼼짝 못하고 반동이 잡히죠. 지금 그것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다시 앞으로 걸어 나가려면은 대통령 주변에 지구파를 좀 앉히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박성현님 감사드리고요. 전화 좀 끊어지지 않으니까 전화를 안 받을 뿐이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진 한번 찍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면 기도하는 마무리를 어떨까 싶습니다.